안녕하세요. 경매자동관 박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매등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환매등기 보통 경매물건지에 보면 인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한 1년에 한 20건 나오나? 그런데 이게 잘못 하면요, 여기서 대박을 건질 수가 있어요. 특히 개발이 완료된 지역들,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들에 환매등기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알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늦어도 빠르면 9월부터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는 거 알고 있죠? 전 시간에도 광고해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부터는 늦으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9월부터는 멤버십 형태로, 지금까지는 1강부터 700, 한 30 몇 강까지 다 영상을 들을 수 있었지만, 볼 수 있었지만 9월부터 정도는 아마 교재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만 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물론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냥 쇼 영상으로 일부만 공개해요. 딱 한 1분 정도만 공개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빨리 돈 버십시오. 지금 저희 교재 구입자들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대박나신 분도 많고요. 아무튼 자, 제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환매등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물건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33억 8,500만 원짜리예요. 33억 8,500만 원짜리인데 토지 건물 일괄매가. 한데 뭐 이제 취하된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등기부를 보면, 자, 등기부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최근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취하가 됐는데,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수내역을 딱 보니까 환매등기라고 돼 있어. 환매등기. 그죠? 뭐 뭐라고 돼 있네. 뭐 재경부가 제 옛날에는, 그죠? 뭐 환매특약, 환매대금 1300만 원이에요. 환매대금이, 그죠? 계약 비용은 뭐야 이거, 15만 원. 환매 기간은 1900 뭐저쩌고 해서 5년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매 등기는 선순위면 인수, 원칙은 그래요. 환매 등기는 마스터 기준 등기보다, 여기 마스터 기준 등기죠,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 오늘 여기서 환매 등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나중에 환매 등기가 뭐지, 이거 이거 뭐 이딴 게 다 있어, 뭐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게 1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 30건씩 잘 나오면 50건씩 나와요. 여기서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환매 등기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소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있는 걸 한번 캡처해봤어요. 환매 등기가 대체 뭐야? 환매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환매권. 환매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에서 이제 도시공사가 주택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요걸, 이 부동산을 박영춘이한테 팔았어. 경매사령관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새롭게 도시가 구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서는 뭐해, 여기서는 뭐해, 여기서는 뭐해, 이제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영춘이한테 팔긴 파는데, 박영춘이가 만약 이제 여기다가 상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상가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박영춘이한테 매도를 했어. 그런데 박영춘이가 5년 이내에 상가 건물을 짓지 못하면 다시 도시공사의 소유권 가져온다. 이게 바로 환매예요. 환매. 다시, 그죠? 돌아올 환자거든요. 그죠? 다시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이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팔 때, 영춘아, 여기다가 넌 상가 건물 5층짜리 지어야 돼. 만약에 5년 이내에 안 지면 환매 특약 등기를 해서 내가 다시, 네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사올 거야. 그죠? 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파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대금이 표기가 돼야 되고요. 매매 비용이 표기가 되고, 환매 기간이 표시가 돼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등기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부동산은 5년, 최대 5년이에요. 5년까지밖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사는 3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게 뭐냐면 자 같은 날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날에. 아까 이런 경우도 어딨어? 응? 응. 환매 등기를 했는데 자 12월 17일 같은 날이죠. 같은 날 환매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날 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동시에 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다. 그죠? 나와있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매매 포함 환매 기간 중에 제3자가 목적물을 취득하더라도 제3자에게 환매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소유권 이전 매매 그 다음에 여기서 환매 특약이 돼 있어 동시에. 그런데 이게 5년이야 5년 기간이. 근데 3년째 되는 날 여기 경매사령관이 이걸 갖다가 샀네 또는 경매 낚시가 받았네.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는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환매 특약 등기에는 지급한 대금, 매매 비용, 그다음에 환매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뭐 감액 등기라든가 증액 등기라든가 그 환매 등기를 변경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환매 기간이 5년이 지났다면 환매권은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물건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환매 특약 등기를 언제 했어요? 환매 특약 등기 1997년에 했죠. 그런데 부동산은 몇 년이라고 했죠? 5년이라고 했죠. 5년.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이요? 2024년에 경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2024년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97년부터 5년 이후면 언제예요? 2002년에 12월 18일 날 소멸되는 거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수가 아니라 소멸이죠. 당연히. 인수가 소멸이에요. 그리고 환매 등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5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 자 여기 기간도 정해놓는다고 했죠. 제가 기간도. 기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간 지워볼게요. 자 기간은 환매 기간은 1997년 12월 13일부터 5년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년간이에요. 5년간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5년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5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것은 뭐 권리 분석상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인수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멸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매매 대금까지 다 환매 대금까지 다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왔어. 이게 실제 가보니까 10억짜리야 10억짜리. 그런데 환매 등기의 매매 대금은 내가 나중에 언제 다시 사오겠다 라고 한 매매 대금은 예를 들어서 5억이야 5억. 아니야 7억이라고 합시다. 7억이야. 환매 매매 대금은 7억이야. 그런데 이게 쭉 유찰돼 가지고 요게 3억까지 떨어졌어. 3억까지 3억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그래서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3억에 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거? 저 소유권 뺏기는 겁니까?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뺏기죠. 이 환매권을 행사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7억 주고 사가야 돼 이거. 7억 주고 사가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저는 4억을 버는 거잖아 4억을. 그죠? 이 사람은 환매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을 뺏겨요. 그죠? 근데 나는 3억에 샀어 이 부동산을. 환매 대금이 여기에 대해서 환매 대금이 7억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걸 3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 당연히 선순위는 인수라고 돼 있겠죠? 선순위니까. 그럼 경매사령관이 3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나 그럼 소유권만 뺏기고 말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환매권을 행사하잖아. 환매권이 뭐예요? 나한테 돈을 7억을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7억을 주고. 이해 가셨죠? 이래서 대박이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거의 안 나와 이런 물건들이. 이런 물건들이 안 나와. 이런 경우도 보세요. 이것은 환매 대금이 얼마야? 환매 대금이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30억짜리 물건이 1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 물건 볼게요. 이런 경우는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30억짜리 봤죠? 33억 8,500만원짜리. 근데 요게 환매권은 얼마? 환매권은 1,500만원. 그런데 이게 쭉 빠져가지고 이게 2023년 12월 14일 종결됐어요. 취하됐어요. 이게 쭉 빠져가지고 내가 20억에 낙찰받았어. 만약에 환매권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했을 때 조건으로요. 20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나는 경매사령으로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이 환매권을 나한테 행사해. 그럼 나는 1,500만원 받고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야? 20억. 그러면 19억 8,500만원. 나는 19억 8,500만원이 손해야. 그죠? 박살 나는 겁니다. 박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환매 등기도 여러분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니까. 좀 알고는 계셔야 돼. 1년에 이것도 몇 건씩 나와요. 제가 봤을 때 3, 40건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많이 나올 때는 50개씩 나오고요. 아니면 저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환매 등기 알아놓으시면 좋고, 다시 한번 또 언제 체크해 볼 사항이, 자, 환매 등기는 경매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돼요. 환매 특약 등기 물건은 경매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조건으로 여기 너 명춘이 너는 여기다가 경매사령관 너는 여기다가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어야 돼. 5년 안에 안 지면 나한테 내가 다시 환매권 행사해 올 거야. 그거거든요.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이 환매 대금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낮게. 높게 낙찰 받으면 뭐? 붕신. 바보라니까요. 그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요거 불로션 기재에 나와 있나? 제가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요건 경매물건 분석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의 물건이지만, 자, 여기 어디 동시에 설정한다고 했죠? 환매 등기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환매 특약. 얘는 환매 대금이 나와야 되고, 그죠? 계약 매매 비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낙찰을 받으려면 이 환매 대금보다 나는 낮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낮게 낙찰을 받는 거야. 그렇지만 5년이 지난 것들은 다 소멸입니다. 그죠? 자, 등기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가 아주 잘 나왔네. 깔끔하게 똑같은 겁니다. 같은 날이죠. 17일 날. 12월 17일, 12월 17일. 그리고 소유자는 누군데? 자, 환매 대금은 1,300만원. 계약 비용은 15만원. 환매 기간은 97년 12월 30일부터 5년간. 요렇게 표기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5년간 표기될 수도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환매 기간은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건 최근 지금 진행되는 물건이니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 거고, 자, 여기 똑같아요. 돼요. 환매 특약 어쩌고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환매 대금, 계약 비용 없음, 환매 기간 뭐 2010년, 여기는 환매 기간이 나왔네. 2010년 7월 10일까지. 그죠? 아니면 몇 월 며칠부터 5년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건 얼마입니까? 이거 이런 걸 낙찰 받으면 환매 등기가 얼마예요? 10억이네? 아이고 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0억이죠? 그럼 우리는 10억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냥 꽁으로 날로 먹죠. 매덕 벌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저번 시간에 종중부동산, 이번에는 환매 등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봤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8월 얼마 안 남았지. 덥죠? 더우니까 어쨌든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말 여러분들 여기 학원 가서 저기 학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학원 가서 공투해가지고 공동투자해가지고 돈 날리지 마시고. 그죠? 요즘 학원 주의보 많이 뜨죠? 특히 기업으로 시작하는 그 학원 뭐야, 그 똑같은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땐 다, 제가 봤을 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거기에 지금 연관된 사람들. 또 여기 뭐 비부로 시작되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이분도 여기서 배웠던 사람이더만 보니까. 그죠? 여기서 뭐 한가닥 했던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나와서 따라한 거.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구독자만 50만 명이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손해본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은 홀로 쓰셔야 돼요. 홀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학원 다니는 것보다 제 강의 집중해서 석 달 6개월 안에 끝내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죠? 감사합니다.